연도별 그래프 딱 줘놓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춰봐라. 사실 사람들이 가장 국사학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 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 혹시 동인도가 조금 더러운 국사학과 학생이라면 이제 무조건 답사를 가야 되는 거고 소풍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국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재 4학년 2학기 막학기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국사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재미였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었지만 역사를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진 않았고 근데 또 이제 여러 교양 과목을 듣다 보니까 역사가 재미있어서 이걸 좀 진지하게 또 좀 깊게 연구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국사학과로 전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사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궁금한데 보통 역사시랑 생각하면 연도별 그래프 딱 줘놓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맞춰봐라 이런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 오면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국사학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 해야 될까요? 좀 단순 암기 과목을 많이 배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사학과에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런 암기식의 과목이 아니라 좀 어떤 이론이 있는지 그 이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이런 거 배우고 또 이렇게 특정 역사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실제로 써보는 그런 수업도 있고 한문을 배우는 수업도 있고 좀 다양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국사학과 수업 중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기억에 남는 수강했던 과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수업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논문 쓰고 토론하고 발표문 쓰는 수업인데요. 이게 주제탐구 수업이라고 해서 발표문 쓰고 거기서 토론하고 이제 상대팀 발표문도 읽어서 토론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저만의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목인데 매주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토론문도 준비를 해야 됐어서 주제탐구 수업을 들었을 때 좀 가장 힘들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고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제 국사학과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한자를 되게 많이 접하는데 한자는 이제 획 하나 차이로 되게 의미가 확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자의 획을 잘못 보셔가지고 이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단어로 발표를 하셔서 교수님께서 혹시 모니터가 조금 더러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발표를 듣고 있다가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좀 웃겨서 다 같이 웃고 넘겼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사학과만의 특별한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사나 학술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사는 이제 춘계 답사랑 추계 답사 이렇게 두 번 가고 사실 이게 졸업 요건에 해당이 돼서 국사학과 학생이라면 이제 무조건 답사를 가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하는 게 좀 소풍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학술제는 팀별로 모아서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쓰고 거기에 대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 활동인데 아마 이 두 가지 활동이 국사학과 활동에서 가장 크고 좀 국사학과만의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어느 방향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국사학과에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어떤 걸 배우는지. 국사학과만을 가지고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약간 회계나 경제나 경영처럼 좀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이런 것처럼 좀 취업에 그나마 유리한 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아니면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려면 되게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좀 최소 석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뭐 학예사라던가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고 좀 더 역사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고 싶으면 좀 석사 그리고 박사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사학과 진학하셨는데 학과 만족도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국사학과에 입학하면 좋을지. 저는 만족도 100%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가 지루했던 적은 없었어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수업 내용들도 전부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국사학과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과 좀 창의적인 사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 와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견해가 있고 특정 사건이나 이론에 비판하는 글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단순히 이제 논문이나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학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단순 발제문만 하더라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되게 창의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국사학과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국사학과에서 지금 성적이 좋으시잖아요. 네. 과탑의 공부법이 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문과 쪽 학과가 공부량이 훨씬 적긴 하거든요. 특정 법학과나 이런 학과를 좀 제외를 하면 8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지만 저는 매주마다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해서 저는 각 과목마다 최소 3, 4회독은 했던 것 같아요. 저 국사학과 시험은 올 서술형이어가지고 문제를 딱 봤을 때 고민을 하지 않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제 서술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요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따로 생각을 해봤다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해독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사학과 친구 만나서 한번 간단히 인터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